녹음 파일 켜진 거예요? 예, 켜졌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백승윤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 5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홈페이지를 만든 목표는 이제 서퍼스라는 홈페이지를 보고 서핑에 대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홈페이지로는 숨고라는 홈페이지에서 그 학교하고, 그러니까 서핑에 고수하고 학생들하고 매칭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여서 이렇게 구성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덱스 페이지를 보면 최대한 하려는 것과 유사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고, 여기에서 제가 이 홈페이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슈인 레이아웃을 만드는 이슈가 나타났었습니다. 이 보면 서퍼스 클럽의 이쪽 부분을 만드는데 좀 힘이 들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드라는 거를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 모양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저한테는 좀 아주 큰 난관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 고생을 한 끝에 저는 그리드 에리아를 쓰면 된다는 것을 파악을 하였고, 이렇게 이 모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참조한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도 저는 이 옆에 게 이게 멋있게 보여가지고 이걸 최대한 따라 하려고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고도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것 때문에 또 한 번 다 엎을 뻔했었거든요. 이쪽에 여백이 생겨가지고 이 여백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했었었는데, 이거는 선생님께서 마진을 줄이면 된다고 하셔가지고 다행히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같은 경우는 별로 특별할 거 없이 만들었고, 부트스트랩이나 수업 시간에 배운 거는 최대한 한 번씩 다 써보자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 탑 버튼을 누르면 올라갈 수 있게 이것도 한번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 난관인 매칭이 있었는데, 이 매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숨고 기능을 조금 참조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서퍼스를 위해서 이 도시에 어떤 서핑장이 있는지를 보여주면 좋겠다는 API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선택하면 송정이면 송정이 뜨고, 양양이면 양양이 뜨고, 제주면 제주가 이렇게 뜰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해 보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가면 이제 이러한 서핑 스쿨이 나올 수 있다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봉착한 가장 큰 문제는 도시 선택을 할 경우에 그 API를 뿌려주는 거는 찾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서핑 학교까지 보여주는 것을 합치는 것이 정말 어려웠었습니다. 따로따로는 다 구현을 해 보았었는데
도시 선택하는 것 따로, 그 다음에 보여주는 API가 따로, 그래가지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것도 결국은 선생님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API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찾는 게 정말 힘들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처음으로 제가 키를 잘못 갖고 온 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코드가 잘못됐지, 어떤 조건식이 잘못됐는지 계속 찾는 그런 과정이 정말 도움도 많이 됐지만 정말 힘든 과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지도 관련돼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좋을지 생각을 해보고 이제 지도 좌표 같은 거 찾는 것도 공부를 많이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해보다 보니까 이제 파도 같은 거 정보도 이거도 날씨 API로 가지고 오게 됐는데, 이건 조금 쉽게, 그나마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느낀 점은,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점은, 제가 디자인 쪽으로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jQuery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더 사용해 보고 싶고, 저는 일단 구현에 너무 급급했었는데 조금 고수들은 사용자도 생각을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조금 하면 더 보완이 될 것 같고, 보니까 앞에 발표를 보니까 동적으로 구현하신 분도 많으시던데, 그렇게 하면 또 훨씬 더 사용자 기반이 되는데 전 아직 그까지 레벨이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만약에 하면 여기서 끝을 내지 않고 조금 더 개발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그 지도 이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간단하게 지도 이게 좌표가 원래 처음에 안 보이셨었는데 보이시게 해결하시는 거죠? 제 생각에는 저도 정확하게 제가 해결한 게 아니고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지도에서 그 매개 변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에러가 좀 떴었는데, 아마 그 구글 API에서 막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걸 선생님이 해결하셔가지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매개 변수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긴 했었습니다. 지금 네, 해당 페이지 클릭했을 때 지금 도시 선택을 안 눌리고 해당 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맵이 안 띄어나요. 그러니까 현재는 도시를 선택해야 맵이 뜨잖아요. 네, 근데 이건 새로 고치면 처음에는 안 뜨고, 한번 선택을 해.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잘 해주셨고요. 그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사용자 기반으로 해서 해당 화면이 뭐 UI, UX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 배포 가이드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전자정부 이제 뭐 웹사이트를 만들 때 UI, UX를 이거를 기반한 이런 배포 가이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 바를 만들었을 때 해당 버튼에 뭐 눌렸을 때 어떻게 하면 좀 사용자 측면에서 좀 더 이용하기가 쉬운지에 대한 내용들이 좀 가이드 라인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 기간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참고 가이드가 있으니까 그 저도 뭐 구글에 봐도 되고요. 제가 일단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그 올려보시면은 해당 우리가 지금 그냥 뭐 내비게이션도 만들고 메뉴도 만들고 이렇게 사이드바 이렇게 바디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좀 정확한 명세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구성이나 구현을 하게 되면은 사용자들이 해당 웹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정보를 좀 이용하기가 좀 더
좀 쉽고 좀 편하게 제공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그거 대표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올려드릴 거고 그 일단 그 API를 이제 처음 치고는 제법 잘 쓰시더라고요. 대부분 다들 이거 잘 가지고 오고 위젯도 잘 들고 오셔서 잘 쓰는데 이제 이 구글 랩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그냥 한번 해보라고 해서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저도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제가 안 하려고 하는데 하면 또 빠져드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저도 한번 봤어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좀 구조를 좀 보다가 사실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떤 프로젝트를 처음 보게 되면은 절대 모릅니다. 다. 그러니까 항상 무조건 이거를 분석을 해야 되고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메소드가 어떻게 쓰이는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절대 모릅니다. 바로. 그래서 항상 뜯어보고 이거를 보는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때 제가 잠시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 시간에 제가 못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하기도 해서 다음날 아침에 와서 제가 다 제껴두고 수업 준비도 안 하고 이걸 먼저 했거든요. 아무튼 하긴 했는데 저도 하면서 도와드리면 공부가 저도 되는데 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 지도 일단 API를 가지고 오려면 일단 먼저 구글 API 그 발급 키를 먼저 신청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제가 그 밴드의 게시글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거 뭐 그 여기 뭐 지도랑 그 날씨가 같이 아마 뜨는 거 제가 그 사이트 제가 하나 올려놨거든요. 샘플 코드 보시라고. 그거 다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거 구현하면서 이슈가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뭐 일단 첫 번째 그 여기서 제공하는 API를 제가 모른다는 문제점이 하나. 그래서 그 API를 해당 뭐 특정 블록에서 소개하는 걸 그거 파악하는 데 일단 이슈가 있었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그 네틀리파이 연동해서 올리려고 하니까 해당 키들이 다 공개가 되는 게 조금 싫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git 이그놀에서 일단 배포 파일에 안 올리고 이제 네틀리파이에서 제가 명령어를 쳐서 이거를 이제 수동으로 각 파일 3개를 만들어서 일단 주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키가 연동하게끔 두 번째 이슈가 그렇게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이 코드를 이게 만들 정리를 하려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제 입맛대로 하려고 하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지금 도시 보면은 이게 막 3가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좀 더 확장을 하고 싶은 거는 뭐 이거를 이제 추가하는 좀 그런 인터페이스라고 해야 될까요? 누구든지 좀 추가를 하거나 누구든지 뭐 이렇게 좀 제거는 좀 그렇고 좀 그런 좀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는데 좀 사실 코드가 정리가 좀 덜 돼서 좀 하다가 말았어요. 함수가 좀 정리를 제가 좀 알겠는데 좀 정리가 하다가 말았고 요거 새로 고침하면 이게 안 뜨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거를 일단 함수로 다 분리를 좀 시켜놨습니다. 날짜를 불러놓은 함수 그리고 이제 지도를 불러놓은 함수 그다음에 해당 HTML 문서가 시작이 되었을 때 그 함수를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 버전으로 있는데 뭐 온노드도 있고 레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작했을 때 함수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는 그냥 벤치마킹을 해서 나중에 그 소스 제 거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뭐 제가 한 거에 이어서 여러분들 조금 더 추가를 해보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날짜 API가 이제 뭐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 예전에 기상청의 공공 데이터에서 그 API를 가지고 올렸는데 좀 몇 가지 변경된 게 있어서 일단 그걸 제가 안 썼고 아까 이렇게 쓰셨던데 오픈 웨더 그게 좀 요즘에 많이 검색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API를 제가 가져와서 썼습니다. 쓰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또 갑자기 또 뭐 이미지였나? 아무튼 이상한 그게 또 API로 걸려 있더라고요. 그것도 무료였는데 또 뭐가 또 변경된 게 좀 많아요 지금. 변경된 게 좀 있어서 그 제가 코드라는 거 좀 수정해서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조금 참고 조금 한번 해보시고 또 개별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으면 한번 좀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근데 잘하셨어요. 처음 치고 이게 API 가지고 쉽지가 않거든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단순히 위젯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코드를 받아와서 이것도 재처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어렵습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도 좀 걸리고 그래서 뭐 잘하셨고 아까 사용자 UI UX는 제가 배포 가이드 올려드리겠습니다. 버전이 조금 옛날 거긴 한데 그래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창현 씨 다음에 정훈 씨. 네.
알겠죠? 안녕하십니까. 발표자 서창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카카오 부분 제가 설계한 화면 제 걸로 로그인 좀 해도 될까요? 네. 링크 표가 안 들어가는 네. 먼저 보여드리자면 초기 화면은 일단 이렇게 헤더 부분과 부터 부분 나누고 그 다음에 메뉴 부분과 제가 먼저 그 구현하고자 하는 그 사이트는 그 식당 정보와 해당 식당의 이제 메뉴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를 먼저 제작하려고 했고요. 일단 이 설계한 거 보시면은 이 제목 영역과 이제 제목 영역 안에 이제 로그인과 이제 비로그인 그러니까 영역을 볼 수 있게 확인할 수 있게 영역을 나눴고요. 그다음에 카테고리라고 하면은 이제 해당 식당의 메뉴를 제가 여기 이렇게 카테고리라고 해서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초기 화면에 캐러셀 메뉴를 좀 보여주는 캐러셀 영역과 공지사항, 그다음에 가게 영업 시간 등 이런 걸 표시해주는 영역을 만들고 그다음에 기타 Q&A 영역도 이렇게 따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화면 설계한 걸 보여드리면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회원가입 창도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로그인을 했을 때 이제 초기 화면을 보여드리면 그 해당 그 회원가입을 했을 때 입력한 닉네임을 여기에 보여주면서 환영합니다 뜨고 그 다음에 그 개인정보 수정이나 로그아웃 할 수 있는 영역을 표시해 주는 걸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 카테고리 안에 이제 그 메뉴를 클릭하면 이렇게 메뉴 사진과 이름, 그 메뉴 설명란 그리고 메뉴 리뷰를 할 수 있게끔 게시판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로그인을 했다면 리뷰를 작성할 수 있게끔 버튼을 일단 구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여기 리뷰 게시판의 제목을 만약에 클릭한다면 그 해당 리뷰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고 제목 작성자 그 날짜 그다음 조회수 확인할 수 있게끔 구현을 했고 그 다음에 만약 이 리뷰 내용을 작성한 본인 계정이라면 리뷰 수정과 리뷰 삭제 할 수 있게끔 기능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 계정이라면 리뷰를 삭제한다든가 해당 리뷰를 좀 차단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을 구현하려고 설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스 케이스를 보여드리자면 비회원은 일단 그 따로 등록할 수 없고 그냥 조회만 이 정도면 됐을까요? 그래서 공지사항 그냥 일반적으로 조회만 가능하게끔 비회원은 케이스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로그인 회원가입을 한 회원이라면 리뷰 등록 삭제 그 다음에 문의사항의 게시글을 등록할 수 있게끔 공지사항은 똑같이 비회원과 조회만 가능하게끔 구현했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라면은 리뷰 조회, 뭐 삭제나 차단 그 다음에 그 회원이 올리신 이제 게시글 답변을 이제 등록할 수 있게끔 기능을 구현하고 그 관리자라면 이제 공지사항의 게시글을 등록할 수 있게끔 기능을 구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화면을 제가 구현한 화면을 보여드리자면 그 설계한 대로 해당 이제 메뉴를 이렇게 표시하는 영역과 그 다음에 좀 네이밍 센스는 제가 좀 안 좋지만 그냥 그 만약에 임의의 그 식당 이름을 한번 지정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캐러셀, 그 부트스트랩 캐러셀 기능을 제가 그냥 끌어다 써서 이 캐러셀 이미지 넘어가게끔 이렇게 그 피자가 그 연상되게끔 하는 그런 이미지라든지 파스타라든지 샐러드, 뭐 음료들 이렇게 그냥 캐러셀 이미지로 구현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공지사항 그리고 영업 정보 그다음에 여기 그냥 이미지 하나 더 넣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하나 더 넣었고요. 기타 문의사항 확인할 수 있는
게시판이고, 그 다음에 푸터도 따로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그래서 로그인 화면은 이렇게 구현했고, 그다음에 회원가입 화면도 그 부트스트랩 이용해서 이렇게 보이는 화면과 같이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당하는 이제 메뉴를 클릭하면 이제 뭐 피자의 세부 종류라든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피자 하나, 이 메뉴를 하나 클릭하면 해당하는 메뉴의 제목과 그 메뉴의 자세한 설명, 그 다음에 메뉴 리뷰 할 수 있는 이 게시글은 이것도 부트스트랩으로 이용해서 좀 구현하도록 했고, 이 제목을 클릭한다면 이렇게 리뷰 타이틀과 뭐 리뷰 내용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오븐에서 구현했던 것처럼 이제 따로 이렇게 계정에 따라 버튼을 구현할 거고요. 그다음 목록으로 누르면 해당하는 메뉴에 이제 목록으로 그 리뷰 게시판 목록으로 다시 갈 수 있게끔 표현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쓴 그 코드를 보시면 제가 그 그리드 기능을 이용해서 그 그리드 템플레이트 로우 컬럼을 자주 써서 그 해당 영역을 일단 그 선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 영역에 이게 딱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다 구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문제점이라고 하면 제가 그 이거 구현할 때 따로 CSS 파일을 링크 안 걸고 그냥 스타일 태그 안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하나 문제점이 발생하면 다 다른 페이지에 다 넣어야 돼 가지고 그게 좀 중복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해 가지고 좀 구현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 제가 뭐 이렇게 반응형 그 미디어 쿼리를 써서 좀 그 화면을 좀 구현해 보고 싶었는데 그걸 못했고 자바스크립트도 하나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좀 이 스타일 지정할 때 좀 시간을 좀 최소화하게 들여서 그 다른 기능도 좀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훈이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여드리기 전에 카카오 오븐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제가 이 사이트를 설계를 할 때 평소에 그 게임을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항상 검색을 하는 편이었는데 그럴 때마다 침묵글이나 아니면은 뭐라 해야 될까 낚시성 글들 이런 부분들이 엄청 많아서 이왕이면은 딱 양질의 정보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맨 첫 번째 메인 화면이고요. 일단은 이렇게 구상을 하기로 했고 지금 보이시는 게 1번 게임, 2번 게임, 3번 게임 여기에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오른쪽으로 세부 사항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고 오른쪽에는 로그인, 회원가입, 나머지 바탕에는 공지사항이나 1, 2, 3번 게임들의
업데이트 소식 이런 것들을 구현하려고 했었습니다. 여기는 로그인 화면이고요. 회원가입 화면입니다. 마찬가지로 로그인 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사이트를 구상해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지사항입니다. 이걸 토대로 어떻게 사용자들에게 보여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비회원에게는 일단은 공지사항을 보고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최소한 자유 게시판까지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 들고, 회원이 되면 공략 글쓰기, 자유 게시판 글쓰기, 버그 및 건의사항 글쓰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외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구상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 들어와서 화면이 엄청 깔끔한 편인데 대부분의 그 이미지들이 저작권 이런 게 엄청 많이 걸려 있어서 원하는 영상이나 사진을 마음대로 쓰기는 좀 힘들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 사이트를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일단은 다른 사진이나 없이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총 5구역으로 묶었고요. 처음에는 여기 메인 이름이 떠 있는 곳, 그리고 사이트 규칙과 설명이 들어있는 공지사항, 그리고 회원가입과 로그인 이런 식으로 두 번째 구역. 세 번째 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종류에 따라서 업데이트, 팁과 정보 공유 이런 식으로 하위 메뉴가 보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메인 화면에는 공지사항이 바로 이렇게 클릭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려고 했으나 불러오는 과정에서 조금 좀 착오가 있어가지고 아예 새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구현하겠다로만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업데이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권으로 외부에서 사이트로 영상으로 접속이 불가능하게 되는 영상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구현 같은 경우에는 좀 나중에 추후 생각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밑에 푸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인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두 번째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플로트로 이쪽 회원가입과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정렬해서 만들었고 나머지는 보통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구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별 공략 란 같은 경우에는 하위 메뉴를 일단은 제가 따로 레프트 메뉴 3라고 이름을 짓고 상위 메뉴에다가 후보를 사용해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해봤고요. 근데 여기서 마우스를 갖다 대고 다음 이제 넘어가는데 여기 밑에 클릭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해서 아직 구현을 하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푸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무엇을 넣을까라고 생각해보니까 솔직히 뭘 넣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대부분 회사 사이트나 아니면은 다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페이스북, 인스타 연동하고 뭐 예를 들어서 주소가 회사 주소가 어디든지 뭐 전화번호가 어떤지 이런 게 적혀 있었는데 제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서 일단은 여기 넣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을 협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뭐 디자이너 분들하고 같이 팀원들하고 구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로그인 화면도 그렇고 로그인 화면도 그렇고 회원가입 화면도 그렇고 템플릿을
인터넷에 이렇게 가져왔는데 앞서서 여러 사람들이 고민하신 것처럼 묶는 그 가지수 묶는 것에 따라서 코드가 겹치다 보니까 좀 깨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해결을 하고 싶었으나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해결은 못했지만은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상위에서 어떻게 묶였는지 첫 번째 확인해보고 템플릿에서 가져온 부분이 어떻게 묶였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또 따로 스타일 부분을 지정해 줄 건 없는지 그 부분을 하나하나 다 뜯어 가지고 아 여기서 겹치는구나 그러면은 범위를 이렇게 여기 지정하고 여기 지정해서 따로 지정을 하는 게 낫겠구나 라고 앞으로 고친다면은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으로 넘어가서 공지사항도 템플릿과 마찬가지로 템플릿을 복사를 했는데 일단은 보이는 것 같이 꼬이는 것 없이 잘 구현이 된 편인 것 같습니다. 일단 크게 제가 사이트 구현을 하면서 일단 부족한 점이 많고 배웠던 것을 어떻게 구현해야 되냐 라고 복습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이렇구나 라고 공부를 하다 보니 이런저런 경험도 많이 해보게 됐는데 확실히 필요한 거는 앞으로 이제 저희가 하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거를 가져올 때 어떻게 묶여져서 화면이 깨지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을 잘 따져봐야 되고 자신이 얼마큼 아는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내에 양식이 뭐 따로 없으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취직을 해가지고 그 안에 양식이 따로 없으면은 외부에서 불러와야 될 건데 외부에서 불러올 때 어떤 게 필요한지 그에 대해서 검색 능력도 엄청 중요하다고 느꼈고요. 저작권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배운 것을 제 것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사항 혹시 있으실까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씨, 정훈 씨 볼게요. 일단 창현 씨는 식당 관련된 그 레이아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제가 봤기 때문에 박스 모델이라든지 미리 다 경계를 옷을 입혔죠. 박스 경계를 옷을 입혀서 레이아웃을 짜는 걸 제가 봤거든요. 봤을 때 일단 배운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잘 하셨던 것 같아서 되게 좀 보기가 좋았고 좀 본인이 아쉽다는 건 자바스크립트를 많이 못 썼다고 좀 아쉬워하시는데 뭐 차차 기회가 더 많을 거니까 좀 더 보시고 다른 분들이 만들어 놨던 소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정훈 씨도 이제 초반에 이제 그 설계부터 좀 막막히 하셨는데 생각보다 일단 구현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잘 하셔서 하시면서 좀 일단 여러 가지로 좀 배우게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일단 참여해 주신 것만 해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참여를 하시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가져가는 게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일단 가급적이면은 참여를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부가적인 이제는 공지사항 공통된 내용이 뭐냐면 지금 하고 계시는 화면 설계나 구현 부분 있죠. 요거를
끝까지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 본인들이 이제 이 만들었던 거를 토대로 이제 이게 연결고리가 이어집니다. 지금은 이제 화면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지금 수업이 지금 DB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DB 수업을 들으시면서도 계속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구현하려는 이 사이트에서는 아까 유스케이스 보셨죠? 뭐 회원이라든지 그 비회원이라든지 그죠? 관리자라든지 이렇게 멤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멤버가 이제 DB로 하면 어떻게 이게 돼야 될까? 내가 하려는 그 기능에 대해서 이게 DB로 하면 어떻게 될까를 약간 수업을 들을 때 조금 연결을 해서 좀 수업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는 우리 과정 자체가 DB 설계가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처음과 끝이 이제 DB 설계를 잘못해버리면 뒤에 백엔드가 다 어그러집니다. 네, 나는 이렇게 기능을 구현하려고 짰는데 해당 DB의 뭐 관계라든지 이런 게 설계가 잘못돼 버리면은 그 기능을 다 엎어버려야 됩니다. 백엔드 쪽 특히나. 그래서 엄청 중요합니다. DB 설계가. 그래서 수업을 들으셨을 때 이제 샘플링은 본인들이 이제 구성했던 요 자료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반을 해서 만약에 이 사이트를 했을 때 뭐 멤버가 뭐 있다면 멤버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뭐 관리자로 구성할 거냐, 뭐 유저 뭐 BM 어떻게 할 거냐부터 해서 그 게시판도 하나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글을 쓰거나 기본은 그거면 CRU입니다. 쓰고 그다음에 뭐 삭제도 하고 수정도 하고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읽고 이런 것들도 조금 곰곰이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수업을 지금 초반에 그 커리어 하고 계실 건데 좀 이 지금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를 좀 연관시켜서 내가 만든 이 프로젝트의 DB를 어떻게 적용시킬지를 조금 고민을 하면서 좀 수업을 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수가 작다고 안 중요한 게 아니고 엄청 중요하거든요. 끝까지 DB가 애먹일 거예요. 그리고 DB가 잘 될수록 뒤에 백엔드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좀 기억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게 뭐 MySQL하건 오라클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냥 MySQL이건 뭐 오라클이건 좀 잘 수업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민우 씨, 송민우 씨. 네. 민우 씨까지 하고 그랬었죠. 네, 안녕하세요. 송민우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카오 5분부터 먼저 발표를 할 건데 이쪽은 일단 제가 어떤 사이트를 어떻게 만들 거다 하는 걸로 보여주려고 되게 굉장히 약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이러한 구성으로 돼 있다 이 정도만 만들어 놓은 사이트입니다. 뭐 그냥 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인덱스 링크 걸린 버튼이 있고요. 그 옆에는 다른 게시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룰렛 페이지를 해가지고 그 이제 뭐 이쪽에 넣은 기능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넣었는데 그거는 뭐 이쪽에 조금 있다가 넘어가서 웹 페이지에서 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스 케이스에서는 제가 강사님 이거 로그인 좀 다른 걸로 좀 잠시 써도 되겠습니까? 네. 안 되나? 여기도 굉장히 난잡하게 뭘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쪽에 보면 뭐 저는 제가 이쪽에 블로그 형식으로 게시판을 만들 거라서 블로그 관리자랑 방문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뒀고요. 게시판이 3개가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게시판마다 댓글을 쓸 수 있게 만들어 놔서 댓글 기능을 걸어놨고 밑에 이제 블로그 방문자들이 또 볼 수 있도록 이쪽 밑에 3개가 있고 댓글 작성 기능은 허가가 됐기 때문에 댓글 작성 기능을 연결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를 보여드리면 다른 분들처럼 좀 멋지게 만들진 못했는데 그냥 제가 만들어 보고 싶었던 음식 관련해서 제가 먹은 음식이나 아니면 레시피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블로그 형식의 웹을 구현해 봤습니다. 여기 홈페이지에는 인덱스 화면 해서 그냥 간단하게 아까 오픈해서 봤던 그런 페이지들이 있고요.
이쪽에는 링크를 걸어가지고 게시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형식의 글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레시피 게시판으로 들어갈 수 있고 여기서는 뭐 게시판을 누르면 게시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메뉴 룰렛 페이지가 따로 있는데 여기서 사진에다가 링크를 붙여서 사진을 누르면 바로 링크로 들어갈 수 있게 새 창이 열리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새 창면은 명령어를 잘 몰라가지고 찾아보고 하다가 좀 꼬여서 강사님한테 도움을 받았었고요. 뭐 구현은 이 정도로 했고 설명도 더 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만들면서 했던 문제점이 또 굉장히 많은데 파일 위치를 잘못 지정해서 사진을 넣었는데 사진이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링크를 걸었는데도 링크가 깨진다는 문제가 있었고 강사님한테 또 여쭤보고 이제 뭐 여기 사진을 넣은 것도 있고 다른 거 폰트 수정 이런 것도 해보려고 했는데 폰트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게 기본적인 부트스트랩에서 따왔다 보니 제가 그걸 수정을 하려고 하면 계속 꼬이고 깨져가지고 일단은 포기를 한 상황이고요. 조금 더 배우고 나면 그때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이런 건 따로 네, 로그인이나 회원 가입은 따로 없고 그냥 제 블로그 형식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들어오시면 밑에 있는 푸터에다가 구글로 로그인하고 댓글 남길 수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빈 씨부터는 일단 다음 시간에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일단 발표하니까 어때요? 좀 아직 할만 하시죠? 뭐 이렇게 많이 뭐 부담됩니까? 부담될수록 공부는 더 잘 될 겁니다. 이게 본인이 말을 하려고 준비를 하면은 그게 공부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여 좀 계속 잘 부탁 좀 드리도록 할게요. 뭐 일단 시간은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좀 쉬다가 식사하시고 오후에 또 발표를 현빈 씨부터 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발표를 마치신 분들은 제가 여기 게시글 예약 게시글 이제 12시 정도에 떴을 건데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여기 보시면 개인 프로젝트 발표 후 본인의 뭐 아쉬운 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밀 댓글로 요거 작성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쓸 때 좀 디테일하게 조금 쓰는 거를 좀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뭐를 모르고 뭐가 안 되는지를 일단은 시작이 아는 것부터 시작이거든요. 내가 정확하게 뭐가 안 되는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이제 그거를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게 뭔지도 모르고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정확하게 안 되거나 모르는 거를 좀 더 좀 자세히 좀 작성을 해주시고 이건 비밀 댓글로 좀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 추후에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하겠다라는 거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좀 쉬었다가